안녕하세요. 텍스쿨 김서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관련해서 부담부 증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무엇이고 또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담부 증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은 전세보증금 등이 채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 등의 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등이 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에 보증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그 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요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보시면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증여일 이후에 담보된 채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부담부 증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해야 될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내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재산을 증여를 받기는 하지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그 재산의 전체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보시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 가액만큼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각각 나눠서 세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좀 더 세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증여하는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하는 성격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데, 그 증여하는 물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12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이제 세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12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두 번째인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었다면,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부담부 증여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됐을 때 그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과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요건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기간은 23년 5월 9일까지 1년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주의하실 점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2년이 안 되는 주택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증여세를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을 해야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 세금을 부모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그 또한 이제 증여로 봐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승계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즉 전세보증금이나 은행의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추후에 상환하는 것도 자녀가 본인의 뭐 소득이나 재산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사후관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무상 취득이 될 거고 일부는 유상 취득으로 구분이 될 텐데요. 이때 이 유상 취득에 해당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득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채무 부분에 대한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이제 무상 취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도, 그동안 발생한 소득 혹은 그리 길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지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취득세율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는데, 무상 취득의 경우는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채무가액을 뺀 금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담부 증여 시에도 공시지가에서 채무가액을 빼던 것이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가액을 빼게 됩니다. 즉 그러므로 23년 이후에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22년도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가가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중과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3.5%에 해당되게 되고 중과가 되게 되면 12%까지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 세율과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보증금이나 대출과 같은 그 채무의 채무 가액이 될 것이고, 세율은 1에서 3%에 해당하고, 만약 이 중과세율에 해당하게 되면 8%, 12%까지 중과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또 다른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이제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이제 뭐 별다른 게 없겠지만,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1년간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때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 통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